자, 그러면은 서당법인 수원문화도시 포럼에서 주최하는 2022년 수원문화예술인 발굴 및 선양 학술 세미나 첫 번째 주제인 수원의 문화예술인 최동우 시인의 문학과 삶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사단법인 수원문화도시 포럼은 수원문화예술 발전의 염원을 품고 2021년 1월 27일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단체입니다. 저희 문화도시 포럼은 문화예술의 도시 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수원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원문화도시 포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의 문화예술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신 우리 최동호 선생님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동호 선생님의 문학적 성과를 돌아다보는 시인의 길을 두셨기 때문에 제가 이 첫 줄에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시서화금, 시서화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아시아 세계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 예술, 문화 이런 걸 평가할 때 가장 앞에 놓는 게 시다 이겁니다. 왜 시를 앞에 놔야 되는가 이런 거죠. 원래 이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문자 해독력을 갖고 있는 나라 지금. 제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문학 가르치고 있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뜻깊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그 시인의 시세계를 그가 태어난 도시에서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1회 아마 이런 어떤 수원을 빛내는 인물 조명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동호 교수님에 관해서는 학교에서는 두루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그가 이렇게 태어난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게 됐습니다. 최동호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아마 1999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인으로 활동을 조금 주목받다가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이론적인 어떤 글을 써야 할 때 너무 절실한 그 글 체계가 필요해서 한국 시학회에 들었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시학회로 가면은 위축된 심정으로 앉아있다가 이제 공부만 하고 오는 그런 처지였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학회장도 하셨고 그러면서 수원하고 연관을 더 찾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항상 1948년 수원 출생을 쓰세요. 그리고 딴 사람들 다 그거 안 쓸 때도 항상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수원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나 애정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가 보다 하고 인사드리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종료하시면서 수원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오실 때 최동호 선생님이 황사바람 1976년에 내시고 황금가랑잎을 2021년에 내셨으니까 시력으로 45년 반세기에 가까운 시력을 축적하셨고 그 사이에 우리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동양시학적 전거를 바탕으로 한 도예시학, 현대시 정신사, 독서는 메타적인 접근으로 비평가 생활을 우리가 알지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인 최동호라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고 그러다가 후기에 그런 메타적인 실천과 시적인 어떤 자의식이 통합돼서 지금 독서 정시의 결과를 이룬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5시집 불꽃 비단벌레부터 선생님의 그 적공이 아주 구체적으로 개화했다고 생각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호입니다. 유성호 선생님 글을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쭉 일별을 하면서 읽어보았는데, 긴 여정의 그 시적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그 여력껏 다 정리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그 극서전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응축의, 시학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잘, 정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그 정말 시 비평가이신 유성호 선생님의 어떤 시선의 날카로움을 잘 엿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터키 사람들하고 뭐 하는 학술대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밖에서 한 20분 먹더라고요. 학술대회 하는데 일단 먹어요. 발제 논문의 제목은 하나의 교회의 이름은 불인의 삶과 시와 시학. 내용은 수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최동호 선생은 시와 평론으로 그리고 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 지난 반세기 가까이 한국 시를 전실하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세속성, 주관성, 정체성, 해체성 등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주의 시운동을 주도하고 나선 시인이 책들입니다. 서양 시대에 앞다운 우리 시와 시학 신설에서 한국의 전통 정신, 우주명료가 돌아오고 오히려주는 풍류도 신상도 정신을 올바로 세우고 절차는 유교의 선구정신, 세계를 단숨에 직관적으로 파악해내는 불교의 선동을 접목해. 네. 토론을 맡은 이찬입니다. 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글을 흥미롭고 진지하게 나왔고 잘 읽었습니다. 총 6개의 메모로 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 요약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을 또 많이 쓰셔서, 관객분들이 약간 좀 지루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네,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기술된 세계 최고의 문학의 위상으로 발돋움하는 극서정신, 이것에 걸맞는 내용과 시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이다. 이게 그냥 미사여구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학술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예. 발표 맡은 김종훈입니다. 제가 이제 맡은 섹션의 주요 임무는 그 최동호 시인의 그 시에서 나타나는 내적 논리 그리고 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비평가로서 당연히 선생님의 그 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한국 문학사에 어떠한 위치에 점유하고 있는지 그 개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선생님 그 최동호 시인의 이 전체적인 조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모들을 조망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은 그런. 김종훈 선생님의 이 글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한국의 시를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으로 나누고 다시 시의 예술성을 추가하여 시를 3분하는 관행이 정작 가장 넓은 지형의 시들인 서정시에 대해서 적절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정성이라는 말은 워낙 넓은 말이어서 그 자체가 뾰족하게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에게 좀 홀대된 측면이 강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어떤 가시성을 부여해 준 시가 최동호 선생님의 시다라고 하는 맥락이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오늘 뭐 극서정 시랄지 또 불교의 어떤
정신과 만나는 선생님의 시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다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정신성이나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주되게 추구하지 않는 시에서도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왜 이 시로서 저 중요한 지점인가가 논쟁되기 어려운데, 여기다가 극서정시라고 해서 좀 더 짧은 단형의 형식. 다만 한 가지 선생님들께 그런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문학을 접근을 하는 방법은, 문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현실에 대해서 작가가 무언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작품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꼭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작품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종훈 선생님 발표에서도 앞에서 모더니즘, 리얼리즘 얘기도 나왔고, 결국은 현실을 어떻게 그려내는 것인가에 따라서 리얼리즘적으로 정의가 되는 작품들도 있을 테고, 모더니즘적으로 정의가 되는 작품들도 있을 테고, 결국은 어찌 보면은 내러티브가 서사가 펼쳐지는 방식에 대한 논의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그럼 최동호 시인이 보고 있는 극서정 혹은 서정이라는 것 속에서 정신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정신을 관통하는 현실 인식. 사실은 제가 원고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최동호 시인의 일상에 관련된 그런 시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도라고 한다든가 어떤 정신주의라고 한다든가 하는 얘기들은 그 불교 사상을 좀 이렇게 매개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그 도가. 최동호 선생님 시를 극서정시로 초점화해서 그 속성을 귀납하는 대표 자질을 추출해내는 것은 비평적인 의무지만, 최동호 시 이퀄 극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낱낱의 구체성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우리 최수환 선생님도 말씀하신 두 작품 같은 거 말하자면 조금 이제 산문성에 투박한 긴 일상적인 그런 감각을 담는 주기에 좀 가깝고 소정하는 주의 정에 가깝고, 그래서 제가 정신주의하고 극서정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상반이 아니라 좀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의에 시작할 때도 이 정신과 리와 정을 갖다 이용을 할 때 그걸 갖다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 학과 예술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것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웬만한 결론에다가 무성한, 그러니까 울창한 노란꽃 모두가 다 반야이다. 그러니까 반야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선문 영성의 한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사물들 내지는 생명들 모든 것들이 다 반야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는 것이 바로 색을 빛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시적 사관동행 수원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주최한 수원의 문화예술인 최동훈 시인의 문학가 3에 대한 논의와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경기대 권성훈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